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밴쿠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기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오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였겠죠. 어, 루더포드, 그러니까 단장은 아니고, 이제 하키 오퍼레이션 회장인 밴쿠버의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패터슨 선수와 JT 밀러 선수 간의 불화설이 거의 지금 거의 뭐 한 달 안 되게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루머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둘 간에 이제 불화가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팀이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빅 트레이드 란타넨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거 전에 이미 케인즈는 전부터 패터슨 선수에 대해서 이제 오퍼가 많이 갔었고, 여러 가지 이제 칩을 맞추다가 결국에는 이제 란타넨으로 선회했고요. JT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저스에서 거의 영입이 거의 됐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틀어졌었고요. JT 밀러 레인저스 계약에서는 이제 필립 힐 선수랑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필립 힐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고, 다른 선수들이랑 합쳐서 이제 가는 거다. 거기에는 뭐 이제 케앤들레 밀러 선수도 들어갔다고 이제 루머는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 모두 각기 여러 팀에서 루머가 있었고 거의 딜이 될 뻔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 이 드라마는 진행 중입니다. JT 밀러 선수도 마찬가지고 패터슨 선수도 마찬가지고, 팀이 지금 힘을 내야 되는 이 시점에 사실 최근 몇 년간 중에 가장 좀 폼이 떨어져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JT 밀러 선수는 거의 100포인트가 가능한 팀의 사실상 넘버원 센터로서 역할을 해주는데, 올 시즌에 보면은 39경기에서 34포인트 마이너스 4 레이팅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화설에 대한 루머가 나올 시점에 아이스타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보통 거의 20분 이상 뛰던 선수가 요때쯤이었죠. 이제 13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월 초였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뭔가 좀 감독과 코치들 간에도 뭔가 좀 합이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패터슨 선수도 사실 별반 다른 건 없어요. 다 조금 그 전 시즌보다 부진한 모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패터슨 선수가 2, 3년 전에 이제 재계약을 8년짜리를 꽉 채우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그때는 진짜 잘했거든요. 뭐 거의 100포인트. 그래서 이제 스탯을 보시면은 2023년도에 본인 처음으로 이제 100포인트를 넘기면서 이때쯤에 이제 이 시즌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근데 문제는 그 재계약을 하는 그 시점, 2023, 24, 이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포인트 추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반응을, 이건 누가 봐도 돈 받고 그냥 놓는 거 아니냐라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89포인트, 올 시즌도 보면은 아까 JT 밀러 선수도 떨어졌는데 패터슨 선수도 포인트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아이스타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잘 나갈 때 20분 넘게 뛰다가 지금 지난 시즌 19분, 올 시즌에 18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스타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의 신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 이게 참 이렇게 불화설이 나오면 안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왜냐면 팀의 넘버원, 넘버2예요.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리그에서. 이제 뭐 불화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팀의 넘버원, 넘버2 선수가 불화가 있는 경우는 최근에
본 적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까지 거의 될 뻔했던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밴쿠버는 지금 성적은 사실 플레이오프를 한번 노려볼 만한 성적이고 팀이 어느 정도는 토책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스 외적인 이슈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넘버원, 넘버2 센터끼리 지금 불화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브럭 베서 선수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계약 그 협상이 좀 지진부진합니다. 그래서 베서 선수도 지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 간의 갈등이 아직 매듭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팀의 수뇌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둘 다 내보낸다거나 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이유 또 내용은 뭐냐면은 킨 휴즈입니다. 43번 킨 휴즈는 팀의 캡틴이고 제가 밴쿠버 얘기하면서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이 지금 밴쿠버에 패터슨이 없어도 혹시 JT 밀러가 없어도 물론 그 구멍은 너무 큽니다만 퀸 휴즈가 없으면 이 팀은 도저히 플레이오프 팀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퀸 휴즈 선수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플레이, 수비적인 플레이, 공격적인 플레이 그냥 본인이 다 하거든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수비를 다 리드해주고 있는 뭐 최고의 선수입니다. 캡틴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나왔던 기사에서 킨 휴즈 선수가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패터슨이나 JT 밀러를 내보내면서 약간 리빌딩 모드로 팀이 들어간다면은 나는 이 팀에서 안 뛸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합니다. 캡틴 입장에서 팀을 지금 본인이 거의 리딩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제3자의 갈등으로 내가 갑자기 리빌딩 팀의 주장이 된다 한다면 킨 휴즈 선수도 이제 재계약을 이미 맺은 선수로서 좀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제 팀의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절대로 뭐 유망주들을 왕창 받아서 트레이드를 하지는 않을 거다. 혹여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트레이드가 된다고 한들 당장 이제 그 정도 급이 되는 선수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서 팀을 재정비하는 거지 리빌딩은 없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맞겠죠. 밴쿠버가 뭐 지금 리빌딩으로 갈 그런 방향은 아니니까 사실 이 두 선수가 지금 만약에 그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냈을 때만큼의 그 정도만 계속 해준다면 지금 밴쿠버는 잘 나가고 막 딱 하나 이제 베서 선수의 재계약 근데 요것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제 불화설이 터지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게 단순히 뭐 쫄은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공격진의 원투 펀치가 지금 서로 분위기가 안 좋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 왜 싸웠는지는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생활 어차피 이것도 사람인데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 싫은데 이유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사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뭐 내 코드 안 맞거나 네, 이러면은 싫어지는 건데 그거가 뭐 어떤 뭐 말싸움을 했거나 어떤 계기가 있거나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네,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정이 서로 간에 지금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밴쿠버 경기 보다 보면 어쨌든 두 선수가 같은 아이스에서 뛰고 있기는 한데 제가 눈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좀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드라마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보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밴쿠버는 이 최고 스타 두 명의 이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든 종결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한 달여 정도의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이제 미네소타 팬분들이라면은 좀 충격적인 네, 갑자기 뒤통수 딱 맞는 네,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라인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보이죠.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가 안 보입니다. 카프리조브 선수가 안 보이는데요.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아서 4주 아웃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4주 아웃이라는 게 좀 길거든요. 1, 2주가 아니라 이제 수술을 받고 4주가 아웃됐다라는 거는 뭐 회복을 하고 약간 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하면은 이게 4주가 아니라 6주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금 이제 한 6주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그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카프리조브가 없이 지금 팀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 거의 한 달 이상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프리조브 선수가 어차피 한 달 정도 뒤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캡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누구를 뭐 좀 괜찮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어도 비싼 선수는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프리조브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네소타는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올 시즌에 부상이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좀 데드라인에 맞춰서 영입을 하겠다라는 루머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 시즌 시작할 때쯤에 지금은 카프리조브의 MVP 시즌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 시즌에 사실상 커리어 하이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물론 항상 최고의 선수였습니다만은 올 시즌은 진짜 카프리조브 선수가 오히려 그 약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계약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즌 끝나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면은 이제 재계약 소식이 이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FA가 될 거기, FA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 시기, 이게 제가 보기엔 FA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1, 2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도 무시 못하는 거죠. 퍼포먼스가 워낙 예전에 뭐 그 전에도 슈퍼스타였습니다만 지금은 진짜 MVP급 활약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좀 올 시즌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올 시즌에 37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한 50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20%, 30%를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프리조브 선수가 빠져있는 미네소타, 그리고 이 데드라인에 접근하는 이 시점, 이거를 이제 미네소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의문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는 아시다시피 캡이 없어요. 네, 캡이 지금 이제 잭 퍼리제랑 라이언 스터에 대한 바이아웃으로 15M이 그냥 데드캡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프리조브 선수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팀의 순위권을 유지시키느냐, 그리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과연 누구를 영입해서 이 뎁스를 키워놓느냐, 이거를 미네소타 팬분들은 좀 유의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